안녕하십니까, 이기호입니다. 오늘은 몇 번이나 웃으셨나요? 일소일소 일로일로라는 말이 있듯이 많이 웃으시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문서의 편집에서 범위 설정, 우리가 흔히 블럭을 씌운다고 하죠. 그래서 범위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블럭 입힌 부분들을 뭐 오려내고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단축키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우기 메뉴까지 살펴보고요. 찾기와 바꾸기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문서에서 뭐 전체 단어를 모두 바꿔야 된다. 자동차를 차량으로, 전체 문서에 있는 자동차라는 단어를 모두 차량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든지 할 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이 기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퍼링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한글 작업을 이렇게 해보시면 이렇게 아시겠지만 이메일 어드레스라든지 이렇게 하이퍼링크, 이런 URL이라고 하죠. 이 웹사이트 주소를 치게 되면 자동으로 파랗게 변하면서 링크가 걸리는 거를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한글 그 워드프로세서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링크가 걸려 있으면 감점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없애는지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글을 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글 시동하셨나요? 예, 제가 간략한 예문을 준비했는데 여러분께서 아무 글이나 좋으니까 적당한 예문을 하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처음으로 범위 설정 방법 중에 블록 설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블록 설정할 때는 뭐 F3키를 이용한다든지 F4키를 이용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드리지 않고요. 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자, Shift 키를 다 눌러주세요. 띄지 마시고요. 자,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방향키를 한번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블럭이 입혀지죠? 그래서 편집을 할 때, 자, 키보드에서 손이 F3까지 올라가는 것보다는 바로 옆에 있는 Shift 키와 방향키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속도가 빠르죠? 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부분에서 바로 이렇게 블럭을 입혀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저번 시간에 여기서 커서를 움직일 때 방향키로 움직이는 방법, 또 홈키, 엔드키 이용하는 방법,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이용하는 방법 있었죠? 그리고 또 뭐 있었죠? 컨트롤, 방향키, 컨트롤, 엔드, 홈, 그리고 컨트롤,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그렇죠? 자, 여기에다가 뭐만 더 붙이면 될까요? 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동하니까 블럭이 씌워지죠? 아래로 내려가면 입혀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드 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어떤가요? 엔드 키만 눌렀을 때는 커서가 맨 끝으로 갔죠? 그런데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드 키를 누르니까 어떤가요? 블럭이 전체 다 입혀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홈키를 눌러보겠습니다. 어떤가요? 다시 벗겨졌죠? 자, 그럼 엔드키를 눌러서 맨 끝으로 간 다음에 쉬프트 키를 누르시고 홈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어떤가요? 앞으로 오면서 블럭을 입히고 오죠? 자, 쉬프트 키를 누르고 있을 때는 뭐요? 블럭이 입혀진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편리할까요? 자, 이곳에 경쟁력이라는 부분 보이시죠? 자, 이 부분에 블럭을 입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키보드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자, 우선은 이 상태에서 마우스로 손이 가야 되죠? 손이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쟁력을 찾아요. 그 다음에 클릭을 한 상태에서
끌고 가야 되죠. 그런데 이게 쉬운가요? 옆에 공백이 같이 설정된다든 이렇게 같이 설정이 된다든지 힘들어요. 그래서 더더구나 시험장에 가서 사용하시던 마우스가 아닐 경우엔 더욱더 힘듭니다. 자, 이 상태에서 키보드를 이용해 볼게요. 자, 엔드키로 먼저 가겠습니다. 아래로 내려왔어요. 자, 컨트롤 키 누르고 뒤로 왔죠. 자, 쉬프트 키 누르고 하나 둘 셋. 어떤가요? 정확하죠? 마우스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동이 빠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선택하는 데서 시간을 또 끌겠죠. 그리고 마우스를 이용했을 때 생기는 부정확함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어요. 왜? 자, 경쟁력이 몇 글자죠? 세 글자죠. 하나 둘 셋. 아시겠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요? 저번처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중요하냐고요? 자, 자, 수험 이제 앞으로 기출문제도 풀게 되실 텐데, 자, 그런 문제들을 풀 때 수정을 중간에 뭐 주제를 진하게 바꾸시오. 자, 제가 단축키를 한번 써볼게요. 어떤가요? 지금 인터넷을 이탈릭을 주고 경쟁력에 밑줄을 주고 주제를 진하게 했죠. 자, 이걸 제가 완전히 마우스만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가 사용하는 마우스인데다가 굉장히 친숙하겠죠. 그런데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일부러 틀렸다든지 그러진 않았어요. 저도 여기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찾았는데 굉장히 헷갈리네요. 자, 조금 전에 경쟁력을 전 정확히 찍는다고 찍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뒤에 공백이 한 칸 더 잡혔죠. 앞으로 또 옮기다가 여기 또 벗겨졌죠. 다시 입혔죠. 그리고 여기까지 가서 이걸 눌러야 되죠. 어떻습니까? 왜 단축키를 쓰라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방금 저장하기 창이 떴죠? 저는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저장까지 그냥 이어서 하려는 습관이 있어요. 이렇게 하셔야 나중에 시험을 보실 때도 저장을 안 해서 생기는 불이익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할게요. 자, 방향키랑 엔드키, 홈키, 페이지업, 페이지 다운이 뭐 하는 거죠? 커서를 이동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컨트롤 키가 붙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금 더 편리해지죠? 자, 거기에다가 뭐만 더 붙이면 되나요? 쉬프트 키만 더 붙이면 어때요? 블럭이 입혀지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커서를 움직이는 건 다 똑같고 거기에 컨트롤 키를 붙여주면 더 편해지는 거고 쉬프트 키만 붙여주면 뭐요? 블럭이 입혀지는 거다. 컨트롤 쉬프트를 같이 쓰면 뭐요? 편리하면서 블럭이 입혀지는 거다. 이게 완전히 손에 익으셔야 된다. 아셨죠? 다른 것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A키를 한번 눌러봐 주세요. 자, 컨트롤 A키, 컨트롤 all, ALL 전체를 의미하는 뜻이에요. 컨트롤 all 어떻게 됐나요? 컨트롤 A, 컨트롤 A 전체 문서 전체에 있는 모든 객체에 대해서 블록을 입히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 지금처럼 글꼴을 바꿔준다든지 할 때 전체적인 부분의 수정이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아무리 이게 빨라도 어떤가요? 지금 Shift 키를 누르고 엔드 키를 누르고 엔드 키 누르고 컨트롤 페이지 다운 키를 눌러야 이게 되죠. 그런데 컨트롤 A 키 어떻습니까? 굉장히 간편하죠? 그래서 이 기능은 반드시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할 것 같으세요? 자, 제 생각에는
여기만 진하게 바꿔라 라고 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어떻게 했죠? 분명히 블럭을 보통 씌우면 이렇게 내려가죠? 그런데 저는 여기만 선택을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거는 F4키를 이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키요? F4키. 자, F4키를 누르시게 되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근데 옆으로 커서를 이동시켜 보시면 블럭이 씌워집니다. 자,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블럭을 씌우는 것과 틀린 점은 얘는 내가 설정한 만큼 그대로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Shift 키를 눌렀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획 일자까지 갔어요. 아래로 내려가니까 어떤가요? 오른쪽 좌측까지 전부 다 씌우고 내려가죠. 그래서 F4키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1, 2, 3, 4 이 부분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F4키의 기능을 알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 아무리 단축키를 빨리 쓴다고 해도 자, 어떤가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자, 근데 F4키를 이용해 볼게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빠르게 끝나죠? 그렇기 때문에 F4키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실 때는 항상 어떻게 해요? 마우스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수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이 1강부터 이 핵심 부분들은 진짜 말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 핵심들만 제가 압축을 한 거기 때문에 하나같이 다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시험에 합격하실 수 없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거니까 반드시 알아두세요. 아셨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편집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파일을 뭐 mp3 같은 거 다운 받으셔가지고 뭐 다른 데다가 이렇게 잘라내기 붙여넣기 하셔서 이동도 많이 하시고 여러가지 파일들 관리 많이 하시죠? 어떻게 하세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어떻습니까? 오려두기, 복사하기, 붙이기 다 나오죠? 뭐 잘라내기라고 또 표현도 하죠. 한글도 어떻다? 똑같습니다. 자, 우선 블럭을 입히고요. 우선은 마우스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어떤가요? 오려두기, 복사하기, 붙이기가 나왔죠? 지우기도 있네요. 자, 그럼 저와 함께 항상 수업하실 때는 뭘 확인하셔야 되죠? 단축키를 반드시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컨트롤 X. 이 X의 의미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복사하기 컨트롤 C. 카피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리고 붙이기 컨트롤 V. 요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페이스트에서 붙이기라는 뜻을 이렇게 사용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이렇게 거의 다 V를 사용하네요. 그리고 지우기는 뭐죠? 컨트롤 E, 이레이즈, 지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자, 컨트롤 X는 오려두기, 컨트롤 C는 복사하기, 컨트롤 V는 붙이기. 자, 이거를 노트에 써서 이렇게 열심히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문서를 작성하실 때 그게 뭐였지? 아, 맞다. 컨트롤 C였지. 그럼 붙이기는 뭐였더라? 이게 처음에는 화가 납니다. 짜증도 나고요. 마우스 있는데 근데 그 습관을 버리셔야 돼요. 저도 그걸 알거든요. 이 마우스가 왜 쉽게 놓으실 수 없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고치셔야 돼요. 자, 컨트롤 C, X, V는 어디에서 사용되느냐? 여러분께서 윈도우에서 파일을 이동하신다든지 파일을 복사를 하신다든지 할 때도 똑같은 단축키를 이용하기 때문에 한번 알아두시면 뭐요? 정말로 일석이조죠.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시험에서 한두 번 사용하진 않죠. 여러분들께서 문서 작성하실 때도 굉장히 빈번하게 이용하시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정보 기술이란 오려볼게요. 컨트롤 X, 컨트롤 V. 자, 복사하기 컨트롤 C, 컨트롤 V. 어떻습니까? 마우스에 손이 갈 일이 있나요? 블럭을 씌우는 것부터 오리기, 붙여넣기, 복사하기 하는 게 마우스도 손이 갈 일이 한 번도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렇게 하셔야지만 문서를 빠르게 작성하실 수 있고, 또 이제 그 문서를 작성하시는 분께서도 굉장히 답답하지가 않으세요. 제가 이렇게 오프라인상에서도 강의를 하게 되면 많은 분께서 그 말씀하세요. 한글 문서 작성이 짜증납니다. 왜 그러세요? 우선 표 그리는 게 너무 화가 나신대요. 마우스로 표를 그리면 제가 그려도 저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나요. 단축키를 가르쳐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이것도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까 보셨죠? 경쟁력 할 때 안 맞죠? 키보드를 이용 안 하시니까 굉장히 짜증이 나시는 거예요. 잘라내기 한번 할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가서 또 붙이기를 하셨어요. 근데 또 잘못해갖고 이런 데다 붙이기를, 지금 보셨죠? 저도 실수하는 거 보셨죠? 이 메뉴를 또 막 잘못 누르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키보드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자, 컨트롤, 자 다시 복습할게요. 오려두기 컨트롤 X, 복사하기 컨트롤 C, 붙이기 컨트롤 V.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 그게 뭐였지? 이걸 습관을 자꾸 들여주세요. 오래 안 걸립니다. 4번에서 5번만 이대로 실습해 주시면 되니까 컨트롤 X, 컨트롤 C, 컨트롤 V. 아셨죠? 반드시 하고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제가 키보드만 사용해서 여러분께 수업을 진행할 때 잘 보세요. 쉬프트 키랑 제가 뭐를 사용하는지 한번 잘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이번에 찾기와 바꾸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기와 바꾸기는 메뉴가 따로 존재해요. 하지만 서로 똑같은 기능을 또 제공합니다. 그래서 사용하시기 편한 것을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자, 찾기 메뉴랑 찾아 바꾸기 메뉴 두 개가 있어요. 자, 어디에 있느냐? 편집에 보시면 찾기랑 찾아 바꾸기가 있죠. 자, 근데 찾기 뭔가요? 컨트롤 QF, 찾아 바꾸기 컨트롤 F2. 어떤 게 더 간단한가요? 컨트롤 F2가 더 간단하다. 그러면 뭘 쓰면 되겠다고요? 그렇죠. 찾아 바꾸기 메뉴를 이용하는 게 낫겠죠? 왜? 메뉴는 따로 존재하지만 기능은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컨트롤 Q F, 찾기가 나왔어요. 근데 어떤가요? 여기 바꾸기가 있죠?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찾아 바꾸기도 결국엔 바뀌죠? 그쵸? 그렇다고 여기 찾기 기능이 없나요? 다음 찾기에서 찾기 기능이 있다. 자, 그러면 찾아 바꾸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컨트롤 F2 어떤가요? 똑같죠? 이렇기 때문에 뭐요? 굳이 컨트롤 QF 따로 외우고 컨트롤 F도 따로 외우고 할 필요가 없다. 자, 그리고 컨트롤 QF 말고도 컨트롤 F로도 찾기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F는 find라는 뜻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컨트롤 F2를 권장해 드릴게요. 찾아 바꾸기를 권장해 드릴게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의 기능은 뭐냐? 자, 그러면 같은 단어를 몇 개 더 써볼게요. 자, 이렇게 됐어요. 어떤가요? 미래라는 단어가 3번이 나왔죠? 자, 이 미래라는 단어를 모두 현재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자, 그러면 이거 사람 눈으로 찾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이야 문장이 짧지만 문장이 많아질 경우에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자, 컨트롤 F2 키. 자, 뭐를 바꿔야 되죠? 찾을 내용. 뭘 찾아야 되죠? 미래를 찾아서 뭘로 바꾸라고요? 현재로 바꿔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모두 바꾸기라는 간편한 버튼이 있어요. 하지만 전 이거를 정말 시간이 없기 전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엉뚱한 부분까지 잘못해서 바뀔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 우선 다음 찾기를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됐나요? 맨 처음에 있는 미래가 까맣게 들어왔죠? 그러면 이 부분이 바뀌는 게 맞는지 확인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바꾸기를 눌러주시면 어떻습니까? 현재로 바뀌었죠?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갔죠? 다음 미래라는 단어를 찾아서 넘어갔습니다. 맞으면
바꾸기, 틀리면 닫기에서 수정해 주시고 바꾸기, 그리고 또 바꾸기. 문서의 끝까지 찾았습니다. 문서의 처음부터 계속 찾을까요? 문서의 처음에서 시작했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취소 누르시고 닫기 누르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여기에서 정보기술이라는 단어를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컨트롤 F2키, 뭐를 찾으시면 된다고요? 자, 정보기술 바꿀 내용 있나요? 없죠? 자, 여기에서 뭘 누르면 될까요? Alt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어떤 메뉴에서든지 단축키를 알려주죠? Alt키를 누르니까. 자, 여기에서 뭘 누르면 될까요? F네요. F. 어떤가요? 바로 찾아주죠? 닫기.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컨트롤 F2 메뉴 내에서 손대실 거 아무것도 없으세요. 그냥 한글 기본 세팅 그대로 두시고 사용하시면 아무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 자, 지금 현재가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경쟁력 앞에서 컨트롤 2 현재를 미래로 다시 바꿔볼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미래. 자, 다음 찾기.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현재가 있는데 여기는 빼놓고 뒤로 가죠. 왜요? 자, 여기를 봐주세요. 찾을 방향이 어디로 돼 있죠? 아래쪽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까 시작을 경쟁력부터 했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찾는다고요? 이 경쟁력부터 이 아래쪽으로 찾아 나간다. 그래서 이 현재는 캐치를 못한 거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자, 됩니다. 보세요. 자, 바꾸기. 문서의 끝까지 찾았습니다. 문서의 처음부터 계속 찾을까요? 찾아야 되죠? 그쵸? 찾음 어떻습니까? 자동으로 올라오죠? 그러니까 굳이 찾을 방향 아래쪽 위쪽 문서 전체 설정해줄 필요 있다 없다? 그냥 한글에서 아래쪽으로 기본으로 되어 있으면 굳이 손댈 필요가 없다. 아셨죠? 바꾸기. 더 이상 찾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쵸? 확인, 닫기. 아시겠습니까? 자, 찾기 바꾸기는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번에는 하이퍼링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퍼링크. 여러분들 인터넷 많이 하시죠? 그러시면 이 클릭할 수 있는 그 링크가 뭔지 아실 거예요. 보통 파란색 글씨로 돼서 지금처럼 나오죠? 자, 제 개인 웹페이지 주소예요. 쳤더니 어떻게 됐죠? 자동으로 링크가 되고 클릭하니까 이렇게 홈페이지로 넘어가 버리죠. 그리고 마치 인터넷 페이지처럼 어떻습니까? 보라색으로 변해버렸죠. 한글 시험을 볼 때 이렇게 되면 될까요? 안 되죠. 자, 여기에서 하이퍼링크에서는 마우스를 써주셔야 돼요. 자,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이퍼링크 위에다가. 자, 여기에서 하이퍼링크. 자, 하이퍼링크 고치기라는 메뉴가 있죠. 클릭해주세요. 자, 그럼 어떤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이퍼링크 고치기라는 메뉴가 나왔어요. 선생님, 그럼 이거 다 지워버리면 되겠네요. 자, 앞쪽을 한번 읽어보세요. 표시할 문자열이라고 돼있죠. 이래서 섣불리 지우시면 안되고,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뭐가 있습니까? 연결 안함이라는 상자가 있죠. 체크해 보겠습니다. 체크했죠? 다 죽었죠? 고치기 어떻게 됐나요? 일반 문자열로 바뀌었죠. 그래서 요즘 시험은 영문도 나오고 이런 하이퍼링크가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언제 하이퍼링크를 연결을 해둬야 되고 언제 없애야 되죠? 자, 여러분께서 받으신 시험지를 보시게 되면 그 시험지의 하이퍼링크에 만약에 밑줄이 되어 있으면 하이퍼링크를 걸어 두신 채로 두시면 되고, 만약에 하이퍼링크에 지금처럼 밑줄이 없다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처럼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하이퍼링크 고치기. 자,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문자열로 바뀌었으니까 하이퍼링크 메뉴가 안 뜨죠. 자, 그러면 이메일 주소를 하나 적어 볼게요. 자, 어떤가요? 이메일 주소도 이렇게 변하죠? 오른쪽 버튼 누르면 하이퍼링크 고치기가 나오죠? 전자우편 주소인지도 안 해요. 자, 연결 안함. 얘까지 자동으로 변했어요. 역시 연결 안함. 아시겠습니까? 자, 하이퍼링크에선 또 손댈 거 있다 없다? 없다. 아무것도 손댈 게 없다. 그냥 세팅된 그대로 이용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정말로 저 사람 왜 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지? 이렇게까지 강조한 내용은 시험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되고 앞으로 문서 생활 하시는데도 도움이 되고, 모르면 시험에 못 푸는 내용이기 때문에 강조에 강조를 거듭하는 거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기를 정말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하셔야 될 거 있죠? 평가 문제 있죠? 자, 평가 문제 제가 천천히 스크롤 해드릴 테니까 우선 이거를 다 치시고요. 요대로 작성을 하신 다음에, 자, 요 상태에서 잠깐 이제 화면 정지하시고, 자, 다음 장에 보시면 이렇게 수정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많은 수험자분들께서 캐치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어딜까요?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에 저도 그 예전에 이제 워드 시험을 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놓쳤어요. 뭐로 치환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장 가서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단어 하나가 2점씩 깎인다고 했을 때 3개짜리 치환을 안 했어요. 그러면 6점이 나가죠. 하나만 치환을 안 해도. 그러니까 이 치환을 놓치게 되면 정말 운 나쁘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캐치를 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아셨죠? 그래서 이 내용 요대로 이제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께서 시험을 떠나 여러분의 문서 생활에 무척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강의했습니다. 마우스를 사용하시던 분께서는 무척 어색하실 수 있겠지만 조금만 참고 뒤이어 나오는 평가 문제를 배운 대로 연습을 하시면 곧 마우스보다 키보드가 빠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